친구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제 얘기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촬영하는 거죠? 제가 4월을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4월에 제가 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기울어지냐? 4월에 제가 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한탄을 했었는데 그 답을 정했어요.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퇴사를 하고, 퇴사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계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4월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바디 프로필 찍었었고 그리고 우리말 겨루기 출연했었고 그거를 끝으로 이제 8월까지 무탈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세무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공을 살려서 이 회사에 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와서 전공이랑은 크게 관련 없는 일들을 했어요. 뭐 대출 업무랑 보험 증서 심사하고 발급하는 업무 맡았는데 이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서류 업체 대표님들이랑 컨택하고 전화하고 좀 설명 쉽게 해드리는 거랑 응대하는 거랑. 근데 이제 숫자 가지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타당성 있게 근거 도출해내고 문서 작성 꼼꼼하게 하는 거. 제가 원래 되게 덜렁덜렁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업무 맡으면서 실생활에 전세 대출 받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좀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하려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계획한 다음에 실행하고 이런 게 되게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꽤 맞고, 그러니까 저 운 좋게 좀 그냥 생각 없이 나 관광학과 나왔으니까 이 회사가 마침 관광학과 뽑네? 지원했는데 됐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았는데 너무 운 좋게 저한테 맞는 업무가 뭔지 찾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회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모든 직장이 느끼겠지만 회사 생활 못 해먹겠다. 나 조직에서 소속돼가지고 굴려지는 거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다. 답답하고 비효율적이고 어쩔 때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뭐 성과 압박 이런 건 없었고 워라밸도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올해는 정말 괜찮았어요. 항상 칼퇴하고 업무량도 막 그렇게 많거나 힘들지 않고, 또 특히 제가 맡은 게 월 단위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잘 파악해두면 그 다음을 정말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맡은 이 사업은 거의 2년 동안 맡았던 거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는 제가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기보단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제 자리가 뒤가 벽이에요. 사무실에 2명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은 전 빛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어쨌든 둘이서만 일하는 공간에서 큰 터치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칼퇴도 하고 워라밸 좋고, 물론 복지는 없었어요. 수당도 없고 월급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성취감을 느끼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밖에서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기는 했죠. 운동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올해는 이제 공부에 초점을 많이 뒀는데 공부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전셋집도 이렇게 작은 데 살고 싶지 않고 난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차도 타가지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싶고 좀 내가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이 월급으로 힘들고 이제 짜증도 나죠. 회사 생활하면서.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세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 공부하고 출근길에 30분 강의 듣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카페 같은 데 가서 한 30분 또 공부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2-3시간씩 하고
의지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 회사 탈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오히려 더 됐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점은 시간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다 채워서 살면 잡생각할 틈도 없고 사람이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 즐거운 것도 아니지만 대신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죽죠. 그러다가 이제 7월에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제가 조금 안 관두고 계속 다니니까 저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절대 대리될 생각도 없고 여기 오래 다닐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 영상 보시면 제가 회사 때문에 눈물 질질 짜는 것도 있고 당장 관둬야지 막 그런 것도 많았는데 여튼 그래서 부모님한테 퇴사하겠다고 한 3번 말했는데 3번 다 컷 당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충동적으로 하고 싶었다면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퇴사를 하고 싶었고 정말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나는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계속 사이클 돌아가고 업무는 다 숙지를 해놨고 근데 여기서 뭘 내가 더 배워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때가 왔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퇴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걸 출력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를 보여드렸더니 아빠는 보지도 않고 오케이 하셨고 아빠는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거에 다 대비를 해가지고 다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퇴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앞날에 정해진 게 없을 때 되게 막막함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난 내가 뭐 할지 다 계획해놨으니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당장은 퇴사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냥 평일은 3시간 공부하고 회사 안 나가는 때는 6시간 공부하면서 편하게 퇴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개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26살의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년에 비해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